뭐야, 내가 영수증을 받았었나? 퇴! 쓰레기는 바닥에 버려야 제맛이지. 실례합니다. 네? 저요? 쓰레기통 바로 옆에 있던 거 못 보셨나요? 굳이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셨더라고요. 이 아저씨가 뭘 모르시네? 뭘 모른다는 거죠? 이 거리가 깨끗하잖아요? 그럼 동네 환경미화원들 잘려요. 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들 일거리가 생긴다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럼 본인이 한 행동에 후회 없으신가요? 전혀요? 고작 그 말 하려고 제가 버린 쓰레기 주워서 온 거예요? 네, 사실 저희는 김미호 씨 같은 분을 찾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근데 제 이름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름 김미우, 나이 27세, 무직, 공공장소 쓰레기 무단투기 365회, 전적이 화려하시더라고요. 아저씨 누구세요? 왜 제 뒷조사를 하세요? 그건 같이 가보시면 압니다. 저희가 색다른 청소의 재미를 느끼게 해드릴게요. 청소의 재미요? 그 귀찮은 걸 제가 왜 해요? 여기가 어디지? 무슨 청소 창고 같아. 그러고 보니 나 양복 입은 아저씨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일단 핸드폰부터. 내 옷! 이 하얀색 옷은 뭐고 44번은 또 뭐야? 나 납치된 건가? 핸드폰이 없어서 신고도 못하잖아. 저기요! 누구 없어요? 44번 참가자 접속 완료. 44번 참가자? 나 말하는 거야? 쓰레기 게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쓰레기 게임? 당신 누구야? 나를 왜 여기에 가둔 거야? 44번 참가자께서 평소에 쓰레기를 아무 곳에 막 버려주신 덕분에 저희 쓰레기 게임 참가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게임 참가라니 무슨 말이야? 이건 납치잖아. 고작 쓰레기 버린 것 때문에 나를 납치했다고? 어서 내보내줘. 이곳에서 나가기 위해서 총 5라운드로 진행되는 쓰레기 게임을 모두 통과하셔야 합니다. 나는 쓰레기 게임이고 뭐고 참가한다고 한 적 없어. 이건 범죄라고. 이 쓰레기 게임의 주의사항으로 쓰레기 게임이 시작되면 더 이상 입 밖으로 소리를 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뭐? 이봐. 그럼 쓰레기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부디 쓰레기 게임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며 색다른 청소의 재미를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내보내줘. 내보내달라고. 알았어. 조용히 할게. 그만. 소음 금지, 소음 금지. 죽을 뻔했네. 이제 쓰레기 게임에 참여하신 게 실감되시나요? 이 쓰레기 게임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절대 소음을 내지 마십시오. 두 번째, 주어진 시간 내에 미션을 완료하십시오. 세 번째, 미션을 완료하지 못하면 탈락입니다. 만약 탈락하게 되면 이거 총소리 아니야? 44번 참가자 탈락. 마침 43번 참가자가 탈락했네요. 예상하셨다시피 쓰레기 게임에서의 탈락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무슨 이런 미친 게임이 다 있어. 탈락하면 총으로 죽인다니. 나 이대로 죽기 싫다고. 이제 44번 참가자의 차례입니다. 곧 1라운드가 시작될 예정이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젠장, 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5라운드를 다 통과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다고 했지. 일단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최선을 다해보자. 1라운드는 쓰레기 수거입니다. 저게다 내가 치워야 되는 거 아니지? 방에 비치된 청소도구를 소지하여 모든 쓰레기를 수거한 뒤 방으로 복귀하십시오. 쓰레기가 하나라도 수거가 안 됐을 시 탈락입니다. 이 많은 쓰레기들을 언제 수거해? 제한시간 15분 시작하십시오. 와, 미쳤다. 내가 다 치웠어. 쓰레기를 탐색하겠습니다. 44번 참가자 쓰레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라운드 통과. 이렇게 청소만 하면 되는 건가? 쓰레기 게임 별거 없네. 근데 이 수거할 쓰레기들은 어떡하지? 바로 2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분리수거입니다. 방금 수거한 쓰레기들을 방 안에 설치된 분리수거함에 올바르게 분류하십시오. 하나라도 잘못 분류할 시 탈락입니다. 이걸 다 내가 직접 분리수거하라고? 제한시간 15분 시작하십시오. 된 건가? 제발. 분리수거를 분석하겠습니다.
44번 참가자 분리수거 완료. 2라운드 통과. 허! 45, 47, 50, 51, 52번 참가자 탈락. 안 돼. 죽기 싫어. 그렇게 나는 살기 위해 주어진 쓰레기 게임 미션을 계속 수행했다. 3라운드는 얼룩 제거입니다. 방에 비치된 물걸레를 소지하여 바닥 곳곳에 다양한 얼룩을 지운 뒤 방으로 복귀하십시오. 얼룩이 하나라도 발견됐을 시 탈락입니다. 제한 시간 15분 시작하십시오. 얼룩을 탐색하겠습니다. 44번 참가자 얼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라운드 통과. 46번 참가자 탈락. 4라운드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입니다.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뒤섞여 있습니다. 모든 쓰레기를 수거한 뒤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배출하십시오. 음식물 쓰레기가 제대로 분리가 안 됐을 시 탈락입니다. 왜? 이게 무슨 냄새야? 내가 아무리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렸어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적은 없다고. 제한 시간 15분 시작하십시오. 음식물 쓰레기를 분석하겠습니다. 44번 참가자 음식물 쓰레기 분리 완료. 4라운드 통과. 48, 49, 54번 참가자 탈락. 드디어 마지막 라운드다. 조금만 참으면 여기서 나갈 수 있어. 청소 뭐 별거 없네. 이제 마지막 라운드인 5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5라운드는 숨은 쓰레기 수거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각종 장애물을 피해 곳곳에 숨어있는 쓰레기들을 수거한 뒤 분리수거까지 마치십시오. 쓰레기가 하나라도 발견되거나 올바르게 분류가 안 됐을 시 탈락입니다. 제한 시간 15분 시작하십시오. 쓰레기 탐색 및 분리수거를 분석하겠습니다. 44번 참가자 쓰레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분리수거 완료. 5라운드 통과. 54, 55번 참가자 탈락. 와, 살았어. 살았다고. 뭐야? 나 의외로 청소에 소질 있잖아. 성공이에요. 성공이라고요. M44번 모델이 최종 테스트까지 통과했어요. 대단합니다. 이번 미스테리 전자 신제품인 AI 로봇 청소기는 완벽에 가까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번 신제품 AI 로봇 청소기는 무소음 청소 흡입 기능, 흡입한 쓰레기들 자체 분리수거 기능, 바닥 얼룩 제거용 물걸레 기능, 최신 센서로 각종 장애물을 피해 사각지대 구석까지 청소하는 기능, 모든 청소를 15분 내에 완료하는 신속 기능까지 전 세계에서 이보다 좋은 로봇 청소기는 없어요. 엄마, 아빠, 벌써 반년이 지났네. 하늘도 무심하시지. 두 분을 한꺼번에 데려가시다니. 그날 차가 미끄러지지만 않았어도 그래도 부모님 두 분 다 집 근처에 모실 수 있어서 다행이야. 얼마 전에 우리 동네가 재개발 후보지에 오른 뒤부터 자꾸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네. 부모님이 남기고 간 그 낡은 집이 이렇게 금덩이가 될 줄이야.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어? 엄마 아빠 묘가! 안 돼! 뭐야, 이거 싱크홀이야? 왜 하필 엄마 아빠 묘자리에 싱크홀이 생긴 거야? 구멍이 어디까지 뚫린 거지? 바닥이 안 보여. 위험하니까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자. 이우야, 무슨 일 있니? 이모님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 묘자리에 싱크홀이 생겼어요. 싱크홀? 이게 무슨 일이니? 왜 하필 여기에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겠죠? 이우야, 잠깐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우리 재개발 추진위원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리자. 위원장님한테요? 혹시나 이것 때문에 우리 동네 재개발에 문제 생길 수도 있지 않니? 아줌마가 위원장님한테 전화해볼게.
미호야, 부모님 면은 안타깝지만 이걸 함부로 신고하면 안 돼. 네? 왜요? 요즘 이런 집안 침하 소식이 알려지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고. 너도 알고 있다시피 우리 동네가 재개발 심사를 앞두고 있잖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이 싱크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요. 미호야, 너희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집 말이야. 지금 얼마인 줄 알아? 3억이 넘어. 작년 이맘때만 해도 1억이었는데 거기다 재개발까지 확정되면 몇 배로 뛸 거라고. 그건... 이 아저씨도 당연히 싱크홀이 위험한 건 알지. 하지만 이 소식이 외부로 퍼지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된단다. 그러면 너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들 전체가 피해를 보는 거야. 그걸 원하니? 아니요? 그래도 싱크홀 크기가 크지 않아서 위원회 자체적으로 메워볼게. 그러다 또 다른 싱크홀이 생기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알았지? 다들 우리 동네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오르고 있는 거 아시죠? 작은 싱크홀 하나 때문에 재산 다 날릴 수 없잖아요. 어떻게 얻어낸 재개발 심사인데 우리끼리 조용히 메웁시다. 위원장님 말씀이 100번 맞죠. 이런 기회는 다시 없어요. 괜히 알렸다가 다 망칠 수 있습니다. 저 대출비 갚으려면 이번에 재개발 꼭 돼야 해요. 그냥 싱크홀 안 하잖아요. 지금 와서 신고하면 우리만 바보 되는 거예요. 그냥 흙을 때려 넣으면 메워지겠죠. 다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입단속 부탁드립니다. 싱크홀 메우는 작업은 내일부터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사람들은 싱크홀을 메우기 위해 흙을 부었다. 하지만 싱크홀은 메워지지 않았다. 마치 모든 걸 집어삼키는 블랙홀 같았다. 그렇게 성과 없이 몇 주가 지나자 위원장은 사람들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여러분, 싱크홀이 메워질 생각을 안 하는데 그냥 여기다가 쓰레기나 버리시죠.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자고요? 어차피 메워지지 않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저희가 아무리 흙을 부어넣어도 아무런 변화를 못 보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 싱크홀 보통 구멍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쓰레기로 싱크홀 안을 채워나가면서 상황을 지켜봅시다. 이제 흙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최근 쓰레기 소각 문제 때문에 구청에서 단속도 자주 하고 오히려 우리 동네가 더 깨끗해지는 기회가 될 거예요. 어차피 다들 집값 오르면 이 동네 떠날 거 아닙니까? 이건 저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자고요. 이후 위원장은 싱크홀 위에 틀을 만들어 싱크홀을 숨겼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곳에 생활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음식물 쓰레기, 각종 폐기물까지 모든 것을 싱크홀에 버리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싱크홀은 아무리 많은 쓰레기를 버려도 채워지지 않았다. 냄새도 나지 않았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 덕분에 마을은 점점 깨끗해졌다. 하지만 나는 불안했다. 싱크홀에 쓰레기를 버린 뒤부터 구멍이 조금씩 커지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왜 하필 여기에 싱크홀이 생긴 거지? 사람들이 엄마 아빠가 묻힌 곳에 계속 쓰레기를 버리는 게 마음이 너무 불편해. 그날 처음 싱크홀을 봤을 때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됐는데 다 내 잘못이야. 엄마 아빠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어느새 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여전히 싱크홀은 메워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매일 각종 쓰레기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구멍에 쏟아부었다. 심지어 위원장은 한 발 더 나아가 다른 지역의 쓰레기까지 돈을 받고 처리해줬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싱크홀을 불안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싱크홀을 거대하고 편리한 쓰레기통으로 생각했다. 부동산 가격 역시 급상승해 다들 축제 분위기였다. 하지만 나는 기뻐할 수 없었다. 어느새 2배로 커진 구멍과 그 아래로 끝없이 쌓여가는 쓰레기들, 그리고 그 밑에 묻혀 계실 부모님,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면 버릴수록 나만 점점 더 깊은 죄책감에 빠져들었다. 결국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던 나는 이 싱크홀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원장님, 저 더는 못 참겠어요. 싱크홀 신고할게요. 미호야, 무슨 말을 그렇게 쉽게 해? 지금 동네 집값이 어디까지 오른 줄 알아? 이 타이밍에 싱크홀이 알려지면 재개발은 물 건너 가는 거야.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구멍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요. 나중에 큰 재앙으로 올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서 관리하고 있잖니. 지금까지 아무 문제도 없었고. 듣자 하니까 이봐, 자네만 똑똑한 줄 알아? 이건 우리 재산이 걸린 문제라고. 부모님 옆자리에 싱크홀이 생겨서 불쌍하게 여겨줬더니만 우리 뒤통수를 쳐? 배신자 같은 자식, 신고해서 뭐? 동네 사람들 전부 죄인 만들겠다고? 비키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신고하러 갈 거예요. 가긴 어딜 가? 넌 못 가. 죽은 거 아니죠? 다행히 숨은 쉬어요. 기절한 것 같아요. 깨어나면 또 신고하러 간다고 난리칠 게 분명한데 어떡해요? 지금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처리합시다. 설마 그 싱크홀에? 어차피 그 자리가 미호 부모님 묘였잖아요. 가족이 다시 한 자리에 모이는 셈이죠.
이건 저희끼리 무덤속까지 가져가는 비밀입니다. 다들 이딴 속 잘하세요. 몇 달만 버티면 재개발 발표 뜰 겁니다. 오, 지진인가? 위원장님, 여기 좀 보세요. 싱크홀이. 뭐야, 그동안 싱크홀을 메우려고 온갖 것들을 다 넣어도 소용없더니만 사람 하나 넣으니까 바로 닫혀버리네. 진짜 이상한 구멍이야. 그래도 앞으로 싱크홀 들킬 걱정은 사라졌네요. 근데 이제 쓰레기 어디다 버리죠? 나름 편했는데. 위원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재개발 발표라도 났습니까? 그게 아니라 싱크홀 있던 자리로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누가 이딴 걸 여기에 설치한 거예요? 저희도 몰라요. 지나가다 보니까 싱크홀 대신 이게 있지 뭐예요. 근데 이거 미우 닮지 않았어요? 설마 미우를 싱크홀에 넣었다고 이런 게 생긴 거야? 어때래요? 당장 이 흉측한 거 철거 안 하고. 위원장님, 소용없어요. 이미 저희가 철거하려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꿈쩍도 안 해요. 이건 저주예요. 무슨 저주 같은 소리입니까? 그럼 이 흉측한 걸 이대로 두자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위원장님, 이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입 안에서? 으아, 이게 뭐야? 왜? 이게 무슨 냄새야? 설마 이거 다 쓰레기야? 안 돼! 쓰레기 없는 마을로 유명했던 한국동에서 잊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동에 나가 있는 박정보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정보 기자, 지금 한국동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한국동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지금 방독면 없이는 제대로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한국동 전역이 심각한 악취와 폐기물에 뒤덮여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수백 톤에 달하는 각종 쓰레기들이 이틀 전 등장한 정체불명의 붉은 석상입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한 주민의 자백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1년 전 한국동에 생긴 싱크홀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불법 투기해왔고 이를 외부에 알리려던 김미호 씨를 싱크홀에 유기한 곳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경찰은 한국동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포함해 마을 주민 수십 명을 긴급 체포하고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유망지로 주목받던 한국동은 이 사건으로 인해 재개발 후보군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수학 시간에 하루 종일 잤네. 솔직히 수학은 4층 연산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이상한 공식들을 배우는지 이해가 안 돼. 근데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이러다가 신고당하면 어떡해? 야, 쫄았냐? 경찰 와봤자 우리한테 아무것도 못해.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 처벌하는 거 봤어? 다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지. 그래, 우린 보호받는 존재잖아. 쫄지 마. 학생들, 여기서 담배 피우면 안 돼. 얼른 꺼. 아파트에 아이들도 돌아다니는데. 됐죠? 신경 끄고 가던 길 가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공짜 당장 주워. 야, 그냥 가자. 아저씨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요. 저랑 맞짱 뜨실래요? 뭐?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이유야, 참아. 주민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저 애들 좀 보세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 담배 피우길래 제가 뭐라고 하니까 저한테 맞짱 뜨자고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주의를 잘 주겠습니다. 에휴, 저런 애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어? 학생들, 아무리 담배가 피우고 싶어도 이런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우면 안 돼. 죄송합니다. 다시는 여기서 안 피울게요. 부모님이랑 학교에 연락하실 건가요? 어차피 연락해도 너희 담배 안 피울 거 아니잖아. 연락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네? 다른 경찰분들은 다 연락하시던데. 대신 너희들에게 이걸 주려고. 그게 뭐예요? 나라에서 청소년 행동 개선을 위해 비행 청소년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스트레스볼이야. 스트레스볼이요? 나 이거 알아. 말랑이라고 손으로 주물럭거리면서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야. 애들 장난감 아니에요? 그걸 왜 저희한테 주세요? 방금처럼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마음이 생길 때 이 스트레스볼을 손으로 주무르면 그런 마음들이 싹 사라질 거야. 나라에서 세금을 막 쓴다니까. 이런 쓸데없는 거나 만들고. 그래도 한번 주물러봐. 촉감이 좋아. 어때? 느낌 좋지? 엄청 말랑말랑해요. 기분이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하긴 하네. 봐봐, 내가 좋아질 거라고 했잖아. 앞으로 문제 일으키지 말고 그걸로 스트레스 풀어. 그럼 우리는 가볼 테니까 너희도 얼른 집에 들어가. 이 발랑이 신기하지 않아? 주무르는데 기분이 이상해. 그러게, 이래서 애들이 이거 가지고 노는 거구나. 묘하게 중독성 있네. 김미호, 일어나. 왜요? 왜요? 수업 시간에 코 골면서 자는 게 당연한 거야? 아, 짜증나. 너 방금 뭐라고 했니? 그리고 선생님이랑 얘기하는데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야? 죄송합니다, 선생님. 다음부터는 수업 시간에 안 자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앞으로 잘하자. 와, 김미우가 사과를 한다고? 잠 덜 깨서 꿈인 줄 한 거 아니야? 미우야, 입 심심하지 않냐? 애들한테 매점 가서 빵 사오라고 시킬까? 누구 시킬래? 말만 해. 내가 잡아올게. 아, 잠깐만. 아니다. 우리가 매점 갔다 오자. 쟤 요즘 이상해. 그러게. 매점을 직접 다 가고. 이거 참 물건이네.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이걸 주무르면 뭔가 착해지는 것 같아. 도대체 뭐로 만들었길래 이러지? 아! 미우야, 괜찮아? 미안해. 야, 너 죽을래? 아우!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난 괜찮아. 너는 괜찮아? 괜찮아. 그럼 됐어. 바쁜 것 같은데 얼른 가봐. 응, 고마워. 진짜 신기하단 말이야. 너희 이 스트레스볼 쓰고 있냐? 나 이 스트레스볼 생기고부터 애들도 안 괴롭히게 되고 술이랑 담배도 안 하게 됐잖아. 나도 맨날 쓰고 있어. 이거 덕분에 화장품 도둑질도 안 하게 됐고 학교에서도 완전 순둥이 됐어. 다 똑같네. 그런데 내가 스트레스볼 너희보다 많이 쓴 것 같은데? 내 스트레스볼이 제일 매끈한 것 같아. 너 얼마나 나쁜 짓을 참았길래 스트레스볼이 벌써 다 다른 거야? 조금 있으면 주름이 다 없어지겠어. 미우야, 밥 먹자. 밥 다 됐어. 빨리 나와. 얘는 불러도 왜 대답이 없어? 요즘 말 잘 들어서 좋았는데 다시 예전처럼 돌아간 건가? 미우야, 거기 앉아서 뭐해? 엄마가 계속 불렀잖아. 뭐라고 하는 거야? 너 어디 아프니? 얘가 갑자기 왜 이래? 혼이 나간 것 같아. 거기 119죠? 저희 아들이 이상해요. 선생님, 저희 아들 괜찮은 거죠? 몇 가지 검사를 진행해 본 결과 아드님에게서 특이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특이한 점이요? 그게 뭔가요? 뇌에 주름이 없습니다. 뇌에 주름이요? 그게 무슨... 뇌의 주름은 인간의 지능과 직결됩니다. 정상인 뇌의 경우 복잡한 주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시다시피 아드님의 뇌는 매끄러운 상태입니다. 그럼 저희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저 스트레스볼에 투입되고 있는 하얀 액체는 뭔가요? 플랫브레인이라는 약물입니다. 청소년의 공격성, 충동성, 반항심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약물이죠. 플랫 브레인이 들어간 스트레스볼로 비행 청소년들을 교화할 수 있다고요? 사용자가 공격성, 충동성, 반항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때 이 스트레스볼을 손으로 만지게 되면 피부를 통해 조금씩 플랫 브레인이 흡수됩니다. 흡수된 플랫 브레인은 혈관을 타고 뇌로 이동한 뒤 감정과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에 작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자는 화가 났을 때 금방 가라앉게 되고 충동적인 욕구도 사라지게 되고 평온한 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플랫 브레인에 노출되면 뇌 표면에 있는 복잡한 주름이 점점 줄어들어 뇌가 단순해지고 생각이 느려지게 됩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뇌를 주물러서 천천히 주름을 펴는 장난감이라 비행 청소년들에게 딱 어울리는 장난감이군요. 복잡한 애들일수록 말을 잘 듣게 단순하게 만드는 게 좋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새싹부터 잘라놔야 우리나라가 건강해지지 않겠어요? 그럼 이 스트레스볼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학교와 경찰서에 배포하면 되겠네요. 아, 더워. 회사 에어컨은 왜 고장나가지고 이러다가 쪄 죽을 뻔했네. 여름이라 에어컨 수리 예약 힘들텐데 언제 고쳐주려나? 뭐야? 누가 선풍기 버린 거야? 망가진 건가? 멀쩡한데?
와, 시원해. 이거 주인 없는 거겠지? 마침 더워 죽겠는데 잘 됐다. 선풍기 바람 쐬면서 가야지. 맞다. 선풍기 국물이 있었지? 선풍기도 되려나? 어? 갑자기 왜 찬바람이 나오지? 기분 탓인가? 우와, 이 선풍기 뭐야? 하고 소리 내니까 찬바람이 나오잖아. 무슨 선풍기 바람이 에어컨보다 시원해? 이 가운데 있는 빨간색이 센서인가봐. 이거 완전 물건이네. 아싸, 득템했다. 빌어먹으려 해서 에어컨도 망가졌으면서 시킬 건 다 시키네. 에어컨은 언제 고쳐준대요? 내일 고쳐준대. 근데 미우씨는 안 더워? 땀도 안 흘리고 멀쩡하네. 이거 덕분에 저는 하나도 안 더워요. 선풍기? 이거 시원해? 별로 효과 없던데? 그냥 틀면 그저 그런데 잘 보세요. 우와! 왜 이렇게 시원해? 에어컨이야? 엄청 신기하죠? 이 선풍기에다가 소리 내면 센서가 작동하는지 찬바람이 나온다니까요? 이런 선풍기 처음 봐. 이거 어디서 산 거야? 나도 살래. 산 건 아니고 선물 받았어요. 나 이거 1시간만 빌려주면 안 돼? 너무 더워서 책상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 안 돼요. 이거 저만 써야 돼요. 치사하다. 그럼 30분만 빌려줘.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 거라고요. 오, 알았어. 미안해. 미우씨 갑자기 왜 이래? 더워. 시원해. 미우씨, 시끄럽다고 매번 말해.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 선풍기 바람을 안 쐬면 죽을 것 같아서요. 그럼 그냥 조용히 바람만 쐬면 되지. 꼭 그렇게 선풍기에 대고 소리를 내야 돼? 미우씨가 애야? 그게... 아무튼 이게 마지막 경고야. 미우씨 때문에 다른 직원들 다 힘들어한다고. 네, 조심하겠습니다. 미우씨, 내가 그러니까 그거 그만하라고 했잖아. 안 돼요. 1분이라도 이 선풍기 바람 안 쐬면 미칠 것 같단 말이에요. 미우씨 미쳤어? 선풍기에 대고 얼마나 소리를 질렀으면 목소리가 다 쉬어. 적당히 해. 잠시만요. 저 바람 좀 잠깐 쐬고요. 과장님한테 혼나고 또 그 짓을 한다고? 갑자기 어지러워. 찬바람을 그렇게 쐬니 머리가 아프지. 내가 그만하라고 했잖아. 미우씨, 정신 차려! 미우씨! 이거 119 불러야 되나? 여기가 어디? 어디긴 어디야, 회사지. 미우씨 방금 선풍기 하다가 기절했어. 기억 안 나? 선풍기? 설마. 미우씨 왜 그래? 미우씨 어디가? 근데 미우씨 목소리 방금까지 다 쉬었었는데 어떻게 정상이 된 거지? 저기 이거 오셨군요. 성공하셨나요, 회장님? 고맙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자네 덕분에 새 몸을 얻게 됐어. 회장님, 오늘 주술사가 회장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이 늙은이가 다 죽어간다고 별의별 사람들이 찾아오는구만. 그런 사람들은 자네 손에서 거절할 수 있지 않은가? 그게 회장님께 특별한 거래를 제안하고 싶다고 해서요. 특별한 거래? 뭐길래 그래? 새로운 삶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새로운 삶? 안녕하세요, 회장님. 풍령주술소 최시연이라고 합니다. 자네가 정말 새로운 삶을 거래하자고 했나? 네,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특별한 물건을 개발했거든요. 특별한 물건, 그게 뭔가? 이 휴대용 무선 선풍기입니다. 여기에 회장님의 머리카락과 손톱, 그리고 혈액을 담아 아주 특별한 의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 작은 선풍기로 뭘 어쩌겠다는 거지? 간단히 말해 빙의주술입니다. 이 선풍기에 회장님의 신체 일부를 담고서 주술을 건 뒤 기가 약한 사람이 선풍기를 향해 지속적으로 입을 벌려 소리를 내게 되면 그 순간부터 회장님의 음기가 서늘한 바람으로 변해 그 사람의 몸속으로 서서히 스며들게 됩니다. 그러면 회장님은 그 사람의 몸에 빙의될 수 있죠. 그리고 그 빙의를 통해 그 사람의 몸을 가질 수 있고요.
근데 왜 하필 선풍기인가? 많고 많은 물건들 중에. 회장님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은 돌아가는 선풍기에 대고 입으로 소리를 내는 습관이 있습니다. 회장님이 다른 사람 몸에 빙의를 하기 위해선 그 사람 몸에 회장님의 음기를 주입해야 하는데 선풍기만한 물건이 없더군요. 더군다나 곧 무더운 여름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이 선풍기를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더 늦기 전에 보험 느낌으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돈은 얼마든지 주겠네. 제발 성공만 해주게. 이제 이 선풍기에 누군가 입을 대고 소리를 내면 저주가 발동할 거야. 그럼 회장님의 새로운 몸을 찾아볼까? 저걸 젊은 사람이 죽기만 하면 성공이야. 누구 온다. 어? 남미새, 남자의 미친 의 줄임말이다. 우리과에는 유명한 남미새가 있다. 이름은 김미우. 김미우의 대화 주제는 항상 남자다. 남자로 시작해서 남자로 끝났다. 방금 교양 수업 진짜 빡세지 않았냐? 수업 듣다 졸 뻔했어. 나도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더라. 미우야, 넌 괜찮았어? 너희 방금 강의실에서 맨 뒷줄에 앉은 장발 오빠 봤어? 엄청 잘생겼던데 우리과 사람 아니겠지? 또 여자끼리 모인 자리에서는 남자가 없으면 재미가 없다며 핸드폰만 보거나 자리를 뜨는데 남자가 한 명이라도 껴있으면 이후의 태도가 확 바뀌었다. 심지어 남자와 대화할 때면 주변 여자를 안 좋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는 행동까지 했다. 석진 오빠, 희진이 담배 피는 거 알아? 진짜? 몰랐어. 말도 마. 완전 꼴초야 꼴초. 나는 비흡연자라 희진이랑 있을 때면 담배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니까. 이런 미우의 남미새 행동이 여자들에게만 미움을 사는 건 아니었다. 미우가 유독 남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다 보니 오해하는 남자들이 생긴 것이었다. 미우야,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성훈아, 왜 이렇게 진지해? 무슨 일인데? 우리 그동안 과제도 같이 하고 술도 자주 마셨잖아. 연락도 많이 하고 그럴 때마다 너가 내 말에 다 웃어주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네가 점점 좋아지더라고. 너 나한테 고백하는 거야? 오해하지 마. 나는 너 말고 다른 남사친들한테도 다 그래. 뭐? 다 그런다고? 그럼 나 어장관리 당한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우린 그냥 친구야 친구. 남자 사람 친구. 남사친. 나는 이상하게 여자인데 남자들이 더 편하더라. 전생에 남자였나 봐. 그러던 어느 날 우리과에 전과생이 오면서 미우가 점점 바뀌기 시작했다. 오늘부로 우리과의 전과 박지원 학생이에요. 우리과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경영학과에서 전과한 25살 박지원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 혹시 괜찮으시면 저랑 점심 같이 안 먹을래요?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요. 오늘 우리과로 전과한 오빠네? 생긴 것도 나쁘지 않고 밥 같이 먹을 사람 없었는데 잘 됐다. 점심이요? 마침 밥 같이 먹기로 한 친구가 약속이 생겼다고 먼저 가버렸는데 잘 됐네요. 같이 먹어요. 저 오빠 운도 없지. 하필 밥 먹자고 고른 사람이 남미새 김미우냐? 그러게, 아직 김미우에 대한 소문 못 들었나봐. 맞다, 희진아. 너희 동아리에 경영학과 다니는 애 있지 않아? 있으면 저 오빠 아는지 한번 물어봐. 경영학과? 아마 있었던 것 같아. 나중에 한번 물어볼게. 우리도 밥이나 먹으러 가자. 어머, 진짜? 그래서 어떻게 됐어? 뭐 어떻게 되긴 바로 도망쳤지. 진짜 재밌다. 근데 이상한 게 오빠랑 대화하고 있으면 웬만한 동갑 남자애들보다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진다? 처음에는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어려울 줄 알았거든. 우리 오늘 처음 만나서 대화한 지 이제 1시간밖에 안 됐는데?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그래. 다른 남자애들이랑 다르게 뭔가 편안한 느낌이랄까? 오빠라서 그런가? 너 지금 나 나이 많다고 놀리는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오빠, 그럼 술도 좋아해? 소주 한 병 정도 마시긴 하는데 술이 좋다기보다는 술자리 분위기를 좋아하는 편이야. 우와, 나도 그런데. 우리 통하는 것도 많네. 나중에 술 한잔 하자. 내가 자주 가는 곳 있거든. 좋아, 난 언제든지 콜. 오빠,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돈가스 먹을래? 돈가스 좋지. 오빠, 오늘 저녁에 약속 있어? 없는데? 왜? 없으면 나랑 술 한잔 하자. 저번에 마시기로 했잖아.
미우 좀 이상하지 않냐? 뭐가? 미우가 저 오빠를 좋아하는 느낌이랄까? 다른 남자애들 대하는 거랑 달라. 그런가? 좀 다른 것 같기도. 근데 희진아, 너희 동아리 경영학과 사람한테 저 오빠에 대해 물어봤어? 아직 요즘 동아리 활동을 잘 안 해서 나중에 물어볼게. 근데 우리는 점심 뭐 먹지? 오빠, 오늘 너무 재밌었어. 바래다줘서 고마워. 나도 재밌었어. 조심히 들어가. 저기 오빠, 어? 왜? 나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긴 좋게 생각하지. 좋게? 오빠, 나 지금까지 남자들한테 고백만 받아봤지. 내가 먼저 고백하는 거 처음이거든? 나 오빠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 사귈래? 좋아. 근데 미우야, 너랑 사귀는 거 진짜 너무 좋거든? 그런데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부탁? 뭔데? 다 들어줄게. 네가 남사친이 좀 많잖아. 근데 나는 나만 바라보는 사람이 좋거든? 그래서 나 만나는 동안은 난 또 뭐라고. 다 정리할게. 사실 남사친들이랑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어. 대신 오빠도 여사친들 만나면 안 돼. 나 질투할 거야. 그럼 당연하지. 고마워. 그럼 우리 오늘부터 사귀는 거다. 뭐야? 미우랑 저 사람이랑 사귀는 거야? 몰랐어? 한참 됐어. 김미우 연애하고서 완전 딴 사람 됐던데? 남자들한테 더 이상 말도 안 걸더라. 어떡하지? 뭐가? 뭘 어떡해? 어제 동아리 활동 갔다가 경영학과 친구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뭐? 거짓말. 아니야 진짜래. 나도 처음에 못 믿었다니까. 이거 미우한테 말해줘야 되나? 우리가 사귄 지 벌써 100일이라니. 시간 진짜 빠르다. 마침 우리 100일이 방학 기간이라 이렇게 1박 2일로 100일 기념 여행 갈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오빠가 예약한 호텔 후기 진짜 좋던데 너무 기대돼. 그래,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호텔에서 푹 쉬고 오자. 오빠 오늘 정말 좋았어. 특히 아까 먹은 스테이크 아직도 생각나. 나도 맛있는 거 사줘서 고마워. 고맙긴. 오빠가 여기까지 운전해주고 호텔도 예약해줬는데 밥은 내가 사야지. 미우야, 우리 이제 불 끄고 잘까? 그래 오빠 사랑해. 오빠 왜 없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남자라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그게 없잖아. 밑에. 아 남자는 밑에 달려있지? 깜빡했다. 어제 동아리 활동 갔다가 경영학과 친구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저 지원이라는 사람 남자가 아니라 여자래.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남자처럼 꾸미더니 전과를 했다고 하더라고. 뭐? 거짓말. 아니야 진짜래. 나도 처음에 못 믿었다니까. 이거 미우한테 말해줘야 되나?